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는 것처럼 아프고 숨이 턱 막힌 순간, 그리고 집안에는 나 혼자뿐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설마 심장마비겠어? 잠깐 체한 거겠지. 조금만 누워있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요즘 인터넷에는 몇 초 안에 심장을 살릴 수 있다는 자극적인 비법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식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혼자 있을 때 기침을 반복하거나 가슴을 주먹으로 치거나 특정 혈자리를 누르라는 권고는 없습니다. 실제로 생존율을 올리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빠른 119 신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자동심장 충격기, AED 사용. 이 세 가지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생사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라는 점만 먼저 기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대수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저 자신도 3년 전 집에서 혼자 있다가 심근경색을 직접 겪었습니다. 오늘은 제 경험과 지금까지 쌓인 여러 연구들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비법들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걸러야 하는지, 그리고 미리 어떻게 준비하면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안전해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살짝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상황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심근경색, 즉 심장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 일부가 죽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심정지, 말 그대로 심장이 정기적으로 멈춰서 피를 더 이상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죠. 심근경색이 오면 가슴이 조이거나 짓누르는 통증, 왼팔 턱 등으로 퍼지는 통증, 숨가쁨, 식은땀, 이런 증상들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빨리 병원에 가면 혈관을 빨리 뚫어서 심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체했겠지, 내일까지 버텨보자 하고 넘기다 보면 갑자기 심장의 전기 신호가 망가지면서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정지는 4분, 5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시작됩니다. 실제 통계들을 보면 심정지가 일어나고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7에서 10%씩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심근경색 단계에서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119를 부르고 빨리 치료를 받는 사람과 참다가 심정지 단계까지 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행동의 차이입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3년 전 새벽 2시였습니다. 그날도 외래 진료를 마치고 입원 환자들 회진을 돌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어요. 가볍게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한두 시간쯤 지났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돌덩이로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누군가 내 가슴 위에 올라타서 두 손으로 심장을 꽉 쥐어짜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저도 잠깐 헷갈렸습니다. 오늘 저녁을 좀 급하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나? 역류성 식도염인가? 그래서 옆으로 누워도 보고 일어나서 물도 조금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전혀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왼쪽 어깨와 팔 쪽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확신이 왔죠. 아, 이건 그냥 체한 게 아니라 심근경색이다. 그 순간 머릿속이 아주 짧게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부인을 깨울까? 하지만 오늘은 며느리 출산 도우러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집에 없지. 119를 부르면 얼마나 걸릴까? 지금 이 상태로 과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짧은 순간, 젊을 때 응급의학과에서 봤던 여러 장면들과 제가 그동안 환자분들에게 했던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심장 의사인 내가 이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그건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딱 두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첫째, 침대 옆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들어 바로 119를 눌렀습니다. 둘째, 서 있다 쓰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침대 쪽에서 몸을 낮추고 혹시라도 의식을 잃으면 여기가 더 안전하겠다 싶은 위치로 조심스럽게 몸을 옮겼습니다. 119 상황실에서 증상을 물어봤고 저는 최대한 짧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가슴 가운데를 누르는 통증이 있고 왼팔로 뻗치고 식은땀이 납니다. 심근경색 같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조금 흐릿합니다만 구급대가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심전도와 혈액 검사를 하고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시술까지 진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괜찮겠지 하고 다시 잠들었다면, 병원은 아침에 가야지 하고 버텼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은 의사라서 바로 알 수 있었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 정도면 심장일 수 있겠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그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천천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인터넷에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몇 초 안에 심장을 살리는 법, 기침만 잘하면 제세동기보다 낫다, 손이나 발의 특정 부위를 누르면 심장마비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당장이라도 따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공식 가이드라인 어디에도 일반인이 혼자 있을 때 기침을 반복하라, 가슴을 두드려라, 특정 혈자리를 눌러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효과가 확실하지 않거나 오히려 갈비뼈 흉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119 신고 시간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수많은 연구에서 생존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반복해서 증명된 것은 이것입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이 있다면 심폐소생술과 AED를 빨리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특별한 비법이나 손기술보다 일반인이 누구나 연습만 하면 할 수 있는 기본 행동 4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못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심장일 수 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경고 신호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슴 중앙 또는 왼쪽의 통증, 돌덩이가 올라와 눌러 앉은 느낌, 조이는 느낌, 쥐어짜는 느낌, 타는 듯하거나 꽉 조이는 듯한 느낌. 이게 보통 5분 이상 계속되거나 쉬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 특히 의심해야 합니다. 몸의 다른 부위로 퍼지는 통증, 왼쪽 팔, 특히 안쪽으로 내려가는 통증, 목, 턱 등 쪽으로 퍼지는 묵직한 통증, 근육통 같은데 알고 보니 심장 문제였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숨가쁨과 식은땀, 가만히 있는데 숨이 턱 막히는 느낌, 식은땀이 비 오듯 나는 경우, 이건 몸이 지금 큰일 났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 여성분들, 고령자에서는 통증보다 이런 증상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니라 명치 쪽 더부룩함만 있는 경우, 소화불량처럼 느껴져서 위장약만 먹다가 뒤늦게 심근경색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평소에 느끼던 수준이 아니라 이상하게 강하고 낯설고 불안한 느낌이 드는 통증이라면 심장을 의심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나는 원래 건강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나는 위험 요인이 있으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심장을 먼저 생각하자. 이런 쪽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단순합니다. 가장 먼저 119를 누른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망설입니다. 괜히 민폐 아니야? 가봤는데 별거 아니면 어떡하지? 응급실에 괜히 사람들 많은데 가는 거 아닌가? 심장 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괜히 갔더니 별거 아니었다. 이게 차라리 이득입니다. 괜찮겠지 했다가 타이밍을 놓쳤다. 이건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심장 쪽은 괜히 갔더니 별거 아니었다 쪽 실수를 선택하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전화할 때는 이렇게만 말씀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가슴 가운데가 갑자기 심하게 아프고 숨이 차고 왼쪽 팔이 저립니다. 심장 문제 같은데 집에 저 혼자 있습니다. 상황실에서는 추가로 질문을 할 겁니다. 언제부터 아팠는지, 숨은 얼마나 차는지, 지금 주소는 어딘지 질문에 차근차근만 답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119 시스템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구조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넘어지지 않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쓰러질 때 머리와 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지만 어지럽고 금방이라도 눈앞이 캄캄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절대 서성거리지 마시고 침대나 소파 옆 혹은 바닥 쪽으로 천천히 몸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옆으로 살짝 돌아 누워서 상체를 베개나 쿠션으로 살짝 받쳐주고 허리띠나 넥타이, 조이는 옷은 살짝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장 문제가 있을 때는 앞으로 쓰러져서 머리를 부딪히는 2차 사고가 생각보다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장실, 계단, 부엌처럼 딱딱한 바닥, 모서리가 많은 공간보다는 넘어져도 덜 다칠 수 있는 공간으로 미리 자리를 옮겨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는 주변 사람이 있을 때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눈앞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호명에도 반응이 없고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부터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갑니다.
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119 신고, 하나는 심폐소생술 시작, 하나는 AED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119를 누르는 사람, 가슴 압박을 하는 사람, AED를 가져오는 사람. 이렇게 역할을 나눌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사람이 많지 않다면 가슴 압박과 신고를 최대한 빨리 번갈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슴 압박입니다. 양손을 포개어 가슴뼈 한가운데에 올리고 팔꿈치를 굳게 편 상태에서 몸 전체 무게를 실어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 최소 5cm 이상 깊이로 눌러줍니다. 리듬을 맞추기 어려우면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세거나 빠른 노래 박자에 맞춰서 눌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AED가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원을 켜면 됩니다. 기계가 알아서 음성 안내를 해줍니다. 패드를 어디에 붙여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언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위기 상황에서의 4단계 행동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 배우자가 자주 집을 비우는 분, 야근이 많아서 혼자 늦게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집 주소, 주요 연락처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기, 냉장고, 전화기 옆, 현관문 안쪽 등에 자기 집 주소, 본인 이름, 보호자 연락처, 병원 이름 등을 크게 적어두면 당황했을 때 119에 설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주변 이웃 한두 분과 미리 약속 만들어 두기. 혹시 제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면 한 번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심장 때문에 가슴이 심하게 아프면 119를 부르고 가능하면 문을 열어두고 누워 있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실제 상황에서 생사를 바꾸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핸드폰에 긴급 연락 설정해 두기. 요즘 스마트폰에는 잠금 화면에서도 긴급 전화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녀 번호, 119, 주치의 병원 전화번호 정도는 미리 즐겨찾기처럼 저장해 두시면 좋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 목록을 한 장 적어서 지갑이나 집에 붙여두기. 본인이 무슨 약을 먹는지 바로 알 수 있으면 응급실에서 약 선택을 할 때도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가슴이거나 위장이거나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로 위장 문제, 역류성 식도염, 담석, 근육통 같은 것들도 가슴 부근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쪽은 조금만 의심되면 먼저 병원으로 가는 쪽이 안전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은 기준은 이렇습니다. 통증이 점점 심해진다. 쉬거나 자세를 바꿔도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왼팔, 턱 등으로 퍼져나가는 통증이다. 식은땀, 숨가쁨이 함께 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하게 불길한 느낌이 든다. 이 중에 두세 가지 이상이 겹친다면 위일 수도 있지만 심장을 먼저 의심하고 병원에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처치는 알겠는데 애초에 심장마비가 안 오게 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루틴을 하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물 한 컵 마시기, 고혈압, 당뇨, 심장약 드시는 분은 처방된 시간에 맞춰 꾸준히 복용. 낮,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두 층 정도는 걸어보기. 점심 식사 때는 너무 짜지 않게 튀긴 음식보다는 구운 것, 찐 것 위주로 선택. 커피는 하루 1에서 2잔 선에서 즐기기. 저녁, 식사를 너무 늦게, 너무 많이 하지 않기. 최소한 하루 30분 걷기를 목표로. 동네 한 바퀴 산책, 쇼핑몰 실내 걷기, 집 안에서 계단 오르내리기 등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실천해보기. 잠자기 전, 스마트폰, 뉴스, 자극적인 영상은 조금 줄이고 조용한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기.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 1에서 2년에 한 번 정도는 나이에 따라, 위험 요인에 따라 심전도, 심장 초음파, 필요시 추가 검사를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 역시 심근경색을 겪은 이후로 이런 루틴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80이 넘은 지금까지도 진료를 보고 가볍게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길게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가슴 통증이 평소와 다르게 강하고 낯설고 불안하다면 심장일 수 있다 라고 인정하기. 둘째, 괜찮겠지, 좀 더 보자 가 아니라 일단 119부터 누르고 생각하자. 셋째, 인터넷의 자극적인 비법들보다 119, 신고, 심폐소생술, AED가 생존율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점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 심장은 오늘 하루만 관리해서 좋아지는 장기가 아니라 지금부터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장기다. 라는 점도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셨나요? 나는 가슴이 아프면 무조건 119부터 누르겠다. 인터넷 괴담보다 가이드라인이 말하는 기본 행동을 믿겠다. 내 심장을 위해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시작하겠다.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도움이 될 만한 팁이 있으면 답글로 보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이거 괜히 인터넷 비법 믿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한번 챙겨두시고 심장질환이 걱정되는 가족, 친구, 지인분들께 한 번씩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심장을,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